자, 우리 속도, 가속도, 그리고 위치라는 친구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 건데 당연히 알겠지만 높아심에 우리 미분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10초 동안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위치라는 친구가 있고요. 속도라는 친구가 있고 가속도라는 친구가 있을 텐데 우리가 위치를 미분해주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해주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가주게 되면 뭔가 이제 속도나 위치도 구해줄 수 있는 게 되겠지? 근데 정확하게 속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속도라는 친구를 A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VT라고 많이 쓰고 위치를 XT라고 많이 쓰는데 예컨대 내가 가속도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보도록 할게. 가속도라는 함수를 적분하겠다고 해볼게. A 지역부터 B 지역까지. 즉 시간이 A일 때부터 시간이 B일 때까지 가속도를 적분해보겠다고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써주면 돼? 적분하겠다는 건 이 녀석의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빼주는 거잖아. 맞아? 그럼 가속도의 부정적분이 뭐겠어요? 속도겠죠, 속도.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맞아? 그러면 이 친구의 부정적분 V라는 친구에다가 윗끝 집어넣고 즉 VB에서 VA를 빼준 거 맞아요? 제발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A 지역과 B 지역의 속도 차를 구하고 있는 과정인 거 맞지?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 지역에서의 속도와 나중 위치 B라는 지역에서의 속도의 차를 말하는 거니까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얘기해주는 표현이겠죠. 속도 자체가 아니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정적분해주면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냐면 속도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각 A에서부터 시각 B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해줄 때 정적분을 하는 거다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내가 VB를 구해주고 싶어. 난 그냥 B 지역에서의 속도를 구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원래 나의 A 지역에서의 나의 속도를 일단 먼저 더해주고 맞아요? 현재 나의 위치에서 현재 나의 시각에서의 나의 속도 일단 그건 더해줘야 돼. 그리고 나의 시각에서 현재 나의 시각에서 내가 원하는 시각까지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계산해주는 가속도의 정적분을 써줘야 V라는 지역에서의 속도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당연한 거야, 그치? 얘에서부터 얘까지 A를 정적분하겠다는 게 VB가 되는 게 아니죠? VB 빼기 VA니까. 내가 VB만 구해주고 싶으면 당연히 원래 지역에서의 나의 속도에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나의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더해줘야 B라는 지역에서 속도가 나오죠.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속도를 정적분해볼게. A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해보자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것도 위치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V의 부정적분은 X니까 X라는 녀석에다가 B를 빼서 다시 A라는 친구 빼준 거잖아. XB 빼기 XA 이걸 말하는 거니까 A 지역과 B 지역의 위치 차를 표현해주는 식이겠지? 그럼 이건 위치 변화량이겠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가속도를 정적분한 것은 속도를 정적분해준 것은 뭐다?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주는 과정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럼 내가 현재 B라는 지역에서 B라는 시각에서 나의 위치를 구해주고 싶어. B라는 지역에서 나의 위치를 계산해주고 싶으면 현재 나의 시각에서의 위치를 먼저 더해주고 A초에서의 나의 위치를 먼저 더해주고 그리고 A라는 시각에서부터 B라는 시각까지 도대체 나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계산해주는 속도의 정적분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나?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연습 한 번만 해볼게. 되게 쉬워요.
우리 수직선 위에 물체가 있어요. 수직선 위에 점 A라는 점이 있는데 점 A는 3이라는 지점이라고 해봅시다. 됐죠? 점 A에서 출발한 물체의 속도는 VT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가 T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때 문제에서 시각 5초에서의 위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출발한이라는 말은 시각 0일 때를 의미하는 표현인 거 맞죠? 그치? 시작 이거니까. 그치? 시간 진 직후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초일 때, 시각 0초일 때 나의 위치가 어디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5초일 때 위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내 말이 이해돼? 그럼 현재 나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3이죠, 3. 그치? 그러면은 3을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0초에서부터 5초까지 얼마나 위치가 바뀌었는지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계산해줘야 되는 거라고. 자, 제 말 이해됐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정답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현재 나의 위치를 빨리 확인해줘야 돼요.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여기 0인 거고요.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현재 나의 시각이 몇 초인지도 확인해줘야 돼요. 특히 출발한이라는 것은 0초를 의미하는 거다. Understand?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다 했어요.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이게 다야. 근데 하나 더 설명해야겠다. 미안해.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 하나를 끝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 설명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움직거리라고 하는 것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움직거리, 움직인 거리라고도 하고요. 이동거리도 다 같은 말입니다. 얘들아, 속도나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하는 거죠?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를 정적분하는 거고 자, 그런데 움직인 거리, 즉 이동 거리를 구해줄 때는 일단 거리니까 위치랑 관련돼 있는 표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속도를 적분을 해줘야 되거든? 얘도 거리 갖고 위치랑 관련된 개념이니까 그래서 움직인 거리나 이동 거리를 구해줄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물체가 A라는 지역에서부터 A라는 시각에서부터 B라는 시각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해주고 싶어요.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반드시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하되 뭘 씌워서 적분해줘야 된다?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줘야 된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거야.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넓이 구할 때도 반드시 절대값 씌워서 넓이 구하잖아요. 그치? 하지만 그냥 정적분해주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 뭐야? 변화량 개념일 때는 그냥 정적분이에요. 자, 됐죠?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0이라는 지역에 물체 A가 있다고 쳐볼게.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내가 3만큼 움직였고 왼쪽으로 5만큼 움직였다고 쳐보자. 됐죠? 그럼 나의 위치 변화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3이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마이너스 5로 생각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나의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다라고 대답하는 거 맞죠? 자, 제발 이해돼요? 나의 위치는 현재는 0이었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나의 위치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2야. 즉 부호를 정확하게 따져가시면서 더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제발 이해돼? 근데 움직인 거리가 있는가요, 여러분? 움직인 거리는 뭡니까? 8이죠? 오른쪽으로 3만큼 갔든 왼쪽으로 5만큼 갔든 거리 자체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3 더하기 5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다 양수 취급해서 적분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움직거리, 이동거리. 근데 변화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인 건 플러스, 왼쪽으로 움직인 건 마이너스. 부호를 정확하게 다 생각하면서 넓이를 계산해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 자, 맞아. 그냥 정적분은 우리 부호 다 생각하는 거잖아.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음수,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그치? 부호 다 생각하시면서 계산하는 게 정적분. 넓이는 무조건 다 양수칙은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생긴 개념인 거야. 그럼 바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870번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70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원점을 출발했다. 거기다가 밑줄 쳐야 됩니다. 현재 나의 시각은 0초일 때 나의 위치는 0이다. 이런 걸 빨리빨리 써놔야 돼요. 안 헷갈려요, 그래야. 자, 그랬을 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자, v라는 친구는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1에. 자,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대요. 자, 우리 미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시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이 소리이기 때문에 속도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체크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2랑 5로 인수분해 되니까 2초일 때랑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두 번째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5초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5초일 때 나의 위치를 물어봤네. 맞아. 그럼 5초일 때 나의 위치를 구해주기 위해선 현재 나의 위치를 먼저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현재 나의 위치는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시각은 현재 0초였고 0초부터 5초까지 나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계산해줘야 되니까 속도를 정적분 해주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바꿔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다고 쳐보자. 0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주세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요거를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는 거야. 알았죠?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는 거야. 움직거리를 물어봤으면. understand?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874번 별표야. 이거 무조건 나와요. 874번. 자, 쉬운 문제는 물체 하나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속도가 어려워지면 물체를 두 개 줍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874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문제 읽어봤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랑 B가 직선 도로 위에 있는데, 자, 문제 조건 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B는 자동차 A보다 24m 앞에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A라는 녀석의 위치보다 B라는 녀석의 위치가 정확하게 얼마 더 크다? 24 더 크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현재 A의 위치를 제시는 안 했잖아. 그럼 현재 A의 위치를 A라고 잡아. 됐어? 그럼 현재 B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 문제에서 위치가 같아졌을 때 시각이 몇 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시각을 알아야죠. 그치? 이 시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각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미지수로 잡아야죠. P라고 합시다. P초 뒤에 두 녀석이 같아진다라고 쳐볼게요. 자, 제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P초일 때 A의 위치, P초일 때 B의 위치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는 식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XAP라는 친구부터 한번 세워봅시다. P초일 때 A의 위치 구해볼게요. 눈치야, 정신 차려.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 나의 위치 먼저 더해줘야죠. 현재 나의 위치 얼마야? A지? A 더하기. 됐어요?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누굴 적분해줘야 돼? 속도, 정적분, 언더스탠? ED. 맞아요. 됐나요? 0초부터 p초까지 속도가 얼마만큼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만큼인지 계산해줘야 현재 나의 위치에다가 이거 더해주면 나의 p초에서의 위치 나오잖아. 맞아, 아까 했잖아. 그치? 기호 많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당연한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x, b, p도 구해볼게요. b라는 물체의 p에서의 위치. 됐어? 자, 그러면 현재 나의 위치는 a가 24였어. 자, 그런데 나는 0부터 p까지 위치 변화량 계산하려면 이 친구 적분해줘야 되죠. t 플러스 1 dt. 맞나요? 이 둘이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이 소리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도 어차피 우변에도 a가 있고 좌변에도 a 있으니까 뭐 해줘도 돼? a는 신경 꺼도 되네요. 그치? A는 신경 꺼도 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0부터 P까지 이 친구를 적분한 게 얘를 적분한 거에다가 얼마만큼 더 더해준 거랑 같다? 24만큼 더해준 거랑 같다 이 소리라고. 됐어? 또 이거 적분하면 T제곱이잖아. T제곱에다가 P 넣어주면 P제곱이잖아. P제곱이라는 친구가 24 더하기. 자, 이 친구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죠. 거기다가 P 넣어주면 2분의 1 P제곱 더하기 P죠. 이거랑 서로도 다 같다. 그럼 P값 나와 안 나와? P값 나오지. C값 나오는 거라. 알았죠? 그래서 씩 세워주는 거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75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875. 됐죠? 자, 얘 쉽습니다. 자, 움직거리에다가 밑줄 쳐야 되겠죠? 자, 움직임 거리니까 속도를 그냥 정적분하면 돼? 아니지. 속도에다가 뭘 씌워서 정적분한다? 절대값. 그렇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속도 함수가 t제곱 빼기 2t고요. 자, 원점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위치는 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점 P가, 자, 중요하다.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어디로 왔대?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왔대.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임 거리를 구해줘야 되니까 원점으로 되돌아온 시각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시각을 알아야 움직거리도 계산해줄 수 있죠. 알아봐. 정신 차려. 그쵸?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줘야 되겠네. 자, 그럼 위치 함수 구해줘야 되는 거 맞죠? 위치가 다시 원점이 되는 상황 구해줘야 되잖아. 자, 그런데 잘 들어. 출발 후 다시 원점에 되돌아왔다는 건 위치 변화량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현재 나의 위치가 원점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대. 그럼 결국에는 원점으로 온 거니까 위치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내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시각을 P초라고 하면 제발 이해돼? 0초부터 P초까지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P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P초 뒤에 다시 원점으로 왔대. 그럼 나의 위치 변화량은 없어요. 제발 이해돼? 그러니까 물리량을 여러분들이 적분으로 잘 표현해줘야 된다고. 이걸 어려워해.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 내 말 이해돼? 또 위치 변화량 없으니까 속도를 0부터 P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돼줘야 된다. 이것만 써주시면 P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내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적분합시다. 속도함수 t제곱 빼기 2t니까 이거 적분하시면 3분의 1이잖아. 3분의 1p 세제곱에다가 p제곱을 빼준 게 0이 돼주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p값 3 나오시죠? 3초일 때 되돌아온다는 소리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 움직거리 계산해줘야 되니까 0부터 3까지 뭐 해주시면 되겠어? 절대값 지워서 t제곱 빼기 2t 요거 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정적분은 제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케이스 나눠가지고. 언더스탠? 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문제는 882번 문제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요. 모의고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알았지?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 졸린 상태로 들으면 또 이해 안 돼서 이상한 똥딴지 같은 소리 하니까. 자, 882번 문제 같이 한 번만 봅시다.
보면은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속도의 그냥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이라고. 근데 속도의 넓이를 구하는 건 뭐다? 움직거리다. 아까 내가 넓이 구하는 과정이 거리 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그냥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이라고 누누이 말했어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생겨 먹었고요. 자, 여기가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찍혀져 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발한 후 4초 후에 자, 밑줄 쳐. 전필 위치는 원점이냐라고 물어봤어요. 현재 나는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그럼 4초 뒤에 위치가 원점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0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 맞지? 나 출발했을 때도 원점인데 4초 뒤에도 원점이냐? 물어봤다는 거. 위치 변화량이 0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0부터 4까지 그냥 정적분 했을 때 0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냥 정적분 하면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는 양수 삼각형이지만 얘는 뭡니까? 음수 삼각형이잖아요. 그냥 정적분 하시면. 근데 둘이가 똑같잖아요. 넓이는. 맞아? 그럼 0부터 4까지 위치 변화량? 제로 맞아요. 그치?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야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봅시다.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바꿨냐고 물어봤어. 운동 방향 바꿨다는 건 속도 부호가 바뀌는 지점 말하는 거야. 자, 얘는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 속도 어디서 부호 바뀌는지 보세요. 0부터 2까지 양수다가 2초일 때 속도 부호가 바뀌었죠. 자, 4초일 때 바뀐 건가요? 안 바뀐 거죠. 마이너스에서 그대로 마이너스 같습니다. 또 안 바뀌었어요. 자, 6초일 때 부호 바뀌죠. 제 말 이해돼? 그럼 2번 바뀌었지 3번 바뀐 게 아닌 거지. 자, 니은 틀렸어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봅시다. 자, 출발한 지 밑줄 쳐 1초 뒤 거기랑 자, 그 다음에 출발한 지 7초 후에 전필 위치가 같냐고 물어봤어. 자, 전필 위치가 같으려면 1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과 7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어때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나의 위치가 똑같겠지. 그쵸? 위치를 만들어내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가 같다는 건 위치 변화량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0초부터 1초까지 위치 변화량 계산해 봅시다. 0부터 1까지는 위치 변화량이 그냥 이 삼각형 넓이랑 똑같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0초부터 7초까지 위치 변화량 볼게요. 자, 0부터 7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날라갔겠죠? 위치 변화는 제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음수 삼각형, 여기는 양수 삼각형의 절반. 그렇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은 음수 삼각형 절반 나오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위치 변화량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죠? 내 말 이해되죠? 그 위치 변화량은 무조건 정적분이라고 했어.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얘는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그치? 위치 변화가 다르겠죠. 디귿대? 이해됐어? 넘겨도 되지? 쉽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질문 잘 하셨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1등급 반 친구들은 확실히 좀 잘 이해하고 쉽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어려워하는 애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7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너네 저번 시간에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유형 6번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도형이 있는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다라고 쳐보자. A지역과 B지역의 넓이가 같다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 A지역과 B지역은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다고 했지? 다르다고 했지. 왜? A라는 지역은 곡선이 X축보다 뭐하고 있죠? 위에 있죠. 근데 B라는 위치는 X축이 곡선보다 뭐하고 있죠? 위에 있죠. 맞아? 그럼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거 맞지? 그러면 그
그냥 정족분을 했을 때는 얘는 뭐로 나오지? 양수로 나오지만 얘는 뭐로 나오죠? 음수로 나오니까 얘부터 얘까지 그냥 정족분해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사실 저 모의고사 문제 다 풀려요. 알았지?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봐봐. 우리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저 그림 못 그리니까 대충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x는 k.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y축이 휘었네. y축은 x는 0을 말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a, 자, 여기 b, 자, 여기 c라고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보자. 자, A 지역은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야. 맞아? 근데 곡선이 직선보다 뭐한 상태예요? 위에 있죠? 자, 근데 B 지역은요? 아래 있죠.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죠.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었죠. 근데 다시 C는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곡선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정족분 할 거 아니겠어? 맞아? 근데 그냥 정족분을 하면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족분 해야 되지만 그냥 정족분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와? 너는 어차피 양수니까 A는 A라고 나오겠죠? A는 A라고 나와. 자, 근데 얘는 B라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마이너스 B라고 대답해야 돼. 맞아?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라고 대답하는 거였지? 여긴 양수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C. 자, 맞아요? 0부터 K까지 곡선에서 직선 빼서 그냥 정족분을 하게 되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A랑 C를 더해준 게 뭐래? B래. 그럼 정족분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0 끝! 그렇지. 자,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곡선식 줬어 안 줬어? 곡선식 줬지. 직선도 줬어 안 줬어? 직선식도 줬지. 제에서 제 빼가지고 0부터 K까지 인테그랄 배양 취해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 소리야. 즉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것 같으면 이 각각의 친구들이 뭐가 달라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냥 정족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 알았어? 출제 의도는 그냥 정족분 했을 때는 저 A, B, C가 어떤 식으로 인식되는가? 이걸 묻는 문제라고요. 사실 부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 문제가 사실 출제 의도가 적어야 상대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친구가 하나는 양수로 나오면 하나는 음수로 나올 거다. 출제 의도가 그거라고. 언더스탠? 자, 넘어가도 되죠? 계산해 줄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했으니까 자,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 먼저 할 거야. 자, 13번 먼저 할게요. 11번은 어려우니까. 자, 13번 잠깐 해보자. 자, 그럼 13번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13번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A랑 B 상대적인 위치가 어때요? 같아요? 다시요. 같아요? 상대적인 위치가 같아요? 다르잖아. A라는 친구는 직선이 곡선보다 뭐한 상태야? 위에 있잖아. 그치? 근데 B는요? 거꾸로 됐잖아. 그치?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그냥 정적분을 해본다고 쳐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찌됐든 A랑 B 지역 모두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선에서 우리가 곡선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겠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본다고 치자. A와 B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 제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냥 정적분을 했을 때는 A는 양수로 나오겠죠?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제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A는 그대로 A라고 나올 거야. 제 말이 이해돼? 자, 근데 여기는 B로 나와, 맞B로 나와? 마이너스 B로 나오지? 잘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B 빼기 A가 얼마라고 줬어? 그치? 3분의 2라고 줬지? 그럼 A 빼기 B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냥 직선에서 곡선 빼가지고 0부터 2까지 적분해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니까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됐어? 출제자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그 말이라고. 그냥 직선에서 곡선 빼가지고 그냥 정적분해. 0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
그게 되기 위해서 m이 뭐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됐죠? 그럼 빼서 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그럼 m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0 넣고 2 넣어도 되니까. 그치? 그럼 m값 나와 안 나와? 나오고 너무 쉽게 나오겠지. 됐어? 이해되지?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쉬운 거 계속 할 거야. 15, 16 둘 다 쉬워. 겁나 쉬워.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니네 봐봐. 이게 4점짜리야. 말이 되냐? 이게 4점짜리야. 수능 4점짜리야. 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것도 4점짜리야. 아까 한 것도. 할 수 있겠죠? 심지어 15번도 4점짜리야. 근데 이것도 이제 니네가 할 수 있어. 자, 봐봐. 15번 문제. 여러분들 솔직히 딱 보세요. A랑 B. 딱 봐도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근데 두 친구 모두 2참수와 3참수로 둘러싸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든 적분을 하든 곱선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겠지. 자, 제 말 이해돼? 2차에서 곱선 빼가지고 정적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은 0부터 2까지 지역이잖아. A가 지금 Y축 오른쪽 지역부터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 0부터 2까지 내가 그냥 정적분을 해본다고 할게. 자, 그러면 A는 그대로 A로 나오겠죠? 그치? 2차가 3차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B는 B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맞B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내 말 이해돼? 근데 A랑 B가 어떻대, 넓이가? 같대. 그러면은 당연히 A에서 B 빼주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야? 2차에서 곱선 빼가지고 3차 빼가지고 0부터 2까지 적분해봐. 0 나올 테니까.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바로 나와 안 나와? K가. 나오잖아. 이게 4점짜리라고. 너무 쉽잖아. 내 말 이해돼? 쉽지? 자, 16번도 그냥 이제 빨리 할게. 16번. 자, 근데 이제 16번부터 난이도가 올라가. 자, 왜냐면 너네가 13번이나 1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fx라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식을 줬어 안 줬어? 줬지? 대충 식을 다 작성해줬잖아. 미지수 뭐 하나 정도가 있는 식으로 대놓고 줬잖아. 그럼 뭐 걔네들이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16번 봐. 자, 16번은 fx에 대한 식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러니까 니네가 식을 찾아줘야 돼 말아야 돼? 찾아줘야 돼.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F1, F2가 0이고 F'0이 마칠인 걸 이용해서. 자, 제 말 이해됐어요? fx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점을 지나고 점 P를 연결한 저 직선 식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P를 지나는 직선 안 줬잖아. 저 직선도 알아야죠. 그래야 적분하죠.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직선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직선 찾아야 돼 말아야 돼? 찾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 되는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하지만 결국에 이제 B 빼기 A를 물어봤으니까 저 B 빼기 A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6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A랑 B 상대적인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치? 상대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자, A 지역은 3차가 직선보다 위에 있고요. 제 말 이해돼요? B라는 친구는 직선이 3차보다 위에 있어요.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써볼까요? 인테그랄. 어쨌든 A와 B라는 지역의 그 정적분 지역은 0부터 3까지인 거 보이시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럼 0부터 3까지 3차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해주시면 그건 누가 돼? A 빼기 B가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0부터 3까지 3차에서 직선 뺀 친구를 정적분 값을 계산해 줄 수만 있다면 A 빼기 B를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B 빼기 A가 뭔지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우리는 3차랑 직선에 대한 식만 세우면 끝나는 거야. 그럼 정적분만 하면 끝이니까 언더스탠? 자, 그럼 세워보자. 자, fx라는 친구가 3차예요. 최고 차항계수 1이래요. 근데 1일 때도 x축과 만나고 2일 때도 x축과 만난다는 소리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그 말은 x 빼기 1이라는 인수 있을 거고 맞아요. x 빼기 2라는 인수도 있을 거고 저
y축 왼쪽 지역의 또 다른 지점에서 x축과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지점 모르니까 x 빼기 p라고 두시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찾으면 돼? f'0이 7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p값 찾아주면 되잖아. 자, 제발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미분해서 0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자, 그럼 이제 미분할게요. 자, f'x. 자, 공미분 써야죠. 미분 그대로 가운데 미분 그대로 미분 맞지? 미분하면 자, 0 넣어주자. f' 0. 자, 0 넣어주면 0, 0, 2p 0, 0 플러스 p 0, 0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2.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7이다 이 소리라고. 됐어? 그러면 p라는 친구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p라는 친구는 3분의 5가 이 소리야. 마이너스 3분의 5. 아, 그냥 3분의 5. 3분의 5. 잠깐만, 저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아, f'0이 마7이구나. 마7이야. 죄송. 됐죠? 아, 그러면 얼마야? 3p가 마구니까 p값은 마이너스 3. 됐지?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3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점 p의 좌표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그쵸? x좌표 3인 거 아닐까? 그럼 3,f3인 거 계산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3 집어넣어 주시면은 f3 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O랑 P를 연결한 직선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지? 그럼 3차에서 직선 뺀 걸 0부터 3까지 정적분해주면 값 나와, 안 나와? 값 나오죠? 내 말 이해되지? 그리고 이건 넓이 공식 못 쓴대. 그치? A지역 넓이 공식 못 써요, 여러분. 알죠? 그치? 3차랑 직선으로만 둘러싸인 게 아니라 Y축도 같이 껴져 있기 때문에 넓이 공식 못 쓴다. 알고 있지? 응. 이거 넓이 공식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적분하셔야 돼. 됐죠? 자, 그럼 벌써 이제 우리 남은 게 뭐야? 15번, 16번까지 했고 마지막 한 문제만 안 한 거 아니야? 11번? 그치? 11번 하면 오늘 수업 끝나는 거야. 자, 좀만 힘내자. 자, 우리 11번은 별표인데 얘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은 꽤 많이 틀려요. 상위권 애들도. 하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14번 아니니? 아, 오케이. 자, 우리 1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1번, 14번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일단은 곡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가 S1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S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밑줄 칩시다. A, B가 루트 5다.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A, B가 루트 5. 자,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고요. 얘들아,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A, B라는 빗변 길이를 제시하는 경우 있죠? 자, 거기다 쓰자. 빗변 길이를 제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 빗변을 만들어주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같이 관찰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얘기했던 적이 있냐면 지수로 감수할 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수로 감수할 때. 지수로 감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라는 녀석이 있다고 쳐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었다고 쳐봐. 제발 이해돼?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요 친구와 요 친구 사이 거리가 2루트 2였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렇게 제가 곡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긴 빗변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이 빗변을 관찰하기 가장 쉬운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수학원에서 이미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치? 나 분명히 설명했어요. 직각삼각형 그려줘야 된다고. 빗변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도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활용해줘야 된다 그랬어.
자,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가로 길이를 k라고 잡아주면 높이도 k라고 잡아줄 수가 있어서 피타고라스 써주면은 여기 가로 길이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나온다 그랬어. 나 분명히 이 얘기 했어. 자, 그래서 k제곱 더하기 k제곱이 8. 2k제곱이 8이 돼야 되니까 k는 2. 그래서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 차도 2고 너의 y좌표 차도 얼마다? 2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그랬었어. 지수로 갈 때도 있었어. 똑같아요. 곡선과 직선이 만났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빗변의 길이를 문제에서 제시하시잖아? 그러면 이 빗변을 만들어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무조건이야. 너네 나중에 수능 공부하게 되면 삼각함수랑 직선 나올 때도 많아. 그럼 그것도 똑같아. 빗변 길이 봐야 돼. 연립을 못합니다. 이 점이 뭔지 이 점이 뭔지 못 찾아요. 여러분은 4차가 뭔지도 모르고 직선도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냐고. 무조건 이 빗변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줘야 돼. 언더스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봐봐. 자,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래? 자, 도와줘. 길이 얼마래? 루트 5래. 자, 그 다음 기울기 얼마래요? 이 직선의 기울기 2분의 1이래요. 그쵸?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뭐야? x가 2칸 증가했을 때 y는 몇 칸 증가했다는 거야? 1칸 증가했다. 그치? 항상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는 거야. 빗변을 관찰하기 쉬운 도형은. 제 말 이해돼? 그러면 가로를 2칸 변경했을 때 그걸 2k라고 잡자. 그럼 세로는 얼마라고 잡아주면 돼? k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k값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2k제곱 4k제곱에다가 k제곱 더해주시면 그게 5니까 k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셋말 이해됐니?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x와 그다음에 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S1과 S2라는 지역의 넓이가 같대. 잘 들어? 다 했던 내용이야. S1과 S2의 넓이가 같대. 근데 얘와 얘의 상대적인 위치가 정확하게 어때요? 반대죠. S1은 4차가 직선보다 위에 있고요. S2는 직선이 4차보다 밑에 있어요. 에? 직선이 4차보다 위에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0부터 맞아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돼 있잖아. 그쵸? 원점을 지난 직선이잖아. 제 말 이해되지? 0부터 여러분들 여기 지역 알아요? 몰라요? 여기 지역 몰라요. 그럼 여기 지역을 어쩔 수 없죠. 미지수 A라고 잡읍시다. X좌표 모르니까.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역은 여기 X좌표가 A니까 여기 지역은 X좌표가 뭐겠어? 이만큼 왼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잖아. A 빼기 2라는 X좌표를 가지겠죠. 자, 제 말 이해돼? 여기가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2, 1, 루트 5 이렇게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X좌표를 A라고 두면 여기 X좌표는 A 빼기 2라고.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0부터 A라는 지역까지 4차에서 직선을 빼주게 되면 정적분 결과는 4차에서 직선 빼면 S1은 S1 그대로 나오죠. 근데 S2는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근데 S1과 S2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정적분값 얼마야? 제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4차에서 직선 뺀 이 식만 여러분들이 설정해주면 0부터 A까지 정적분 결과가 0이다. 이거 써주면 되잖아. 됐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봐봐. 4차랑 요 직선이 0에서 몇 번 만나고 있어? 0에서 몇 번 만나고 있어? 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4차랑 직선 보세요. 이거 4차랑 직선 이제 식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둘이가 만난 점이 요거니까 식 세워줄 수 있잖아. 내 말 이해돼? 근데 여기는 지금 접했으니까 몇 번 만났다라고 인정해야 돼. 2번. 그치? 여기는
맞지? 4차 빼기 직선은 x라는 인수를 2개 가지고 이거 다 했잖아. 도함수 활용할 때 x제곱. 내 말 이해되죠? 그 다음 여기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x 빼기 a 더하기 2라는 인수 하나. 맞아? 그 다음 여기는 x 빼기 a라는 인수도 똑같이 몇 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친구를 전개해서 0부터 a까지 뭐 해주면? 정적분 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됐죠? 이 계산량은 많습니다. 적분해줘야 돼요. 전개해주셔야 돼. 전개해서 적분 다 해. a 집어넣어. 또 a에 대한 3차식 나오시겠죠? 복잡하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이건 해야 돼. 이해됐어? 이건 뭐 넓이 공식으로 못 풉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understand? 하지만 지금 설명 안 하는 거야. 왜? 4차부터 넓이 공식이 솔직히 복잡해. 그래서 넓이 공식을 외워서 쓰나? 안 외우고 정적분은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알았어? 요거는 계산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14번 마지막이야. 14번도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니?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 자, 14번이 좀 다르게 될걸? 14번도 지금 문제에서 주신 조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밑줄 쳐야죠. OQ가 오르토다. 분명히 조건 쓰게 되겠죠? 자, 쟤도 무슨 녀석인 거냐면 빗변길인 거잖아요. OQ 자체가. 그럼 OQ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리고 당연히 기울기가 2다라는 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자,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신 차려라. 자, 우리 이렇게 3차가 주어져 있고요. X축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직선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OQ의 거리가 오르토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2예요. 됐어? 자, 그러면 수선의 발 내려야죠. 그래야 빗변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돼? 자, 그러면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K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2니까. 선우야, 뒤로 나가. 졸려. 됐죠? 자,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K제곱, 그 다음에 4K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125. 자, 그러면 5K제곱이 125니까 K제곱은 25, K값은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5,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 좌표는 5,10이다. 어찌됐든 여기 지점은 X가 5인 지점이야. 우리가 5까지는 뭔가 정족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문제에서 R과 S를 줬죠. 자, R이라는 지점이 여기 A 지점이고요. 여기는 A 더하기 1이라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좌표를 줬다는 건 3참수씩 세우라는 거야. 왜냐면 3참수가 X축과 0에서 한 번, A에서 한 번, A 더하기 1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3참수씩 세워줄 수 있잖아. 자, 내 말 이해돼? x라는 인수와 x 빼기 a라는 인수와 x 빼기 a 빼기 1이라는 인수 가져 안 가져? 갖는 거 맞지? 근데 이 3참수가 무슨 점을 지나는 걸 확실하게 알아. 5,10 지나는 걸 확실하게 알잖아. 이 3차가 5,10을. 그럼 5,10 대입해주면 a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a 나오겠죠. 그러니까 3참수 솔직히 대놓고 식으로 주면 되는데 좀 숨기는 거야 얘는.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주자. 자, 5 집어넣을게요. 5 빼기 A, 5 빼기 A 빼기 1이니까 5 곱하기 5 빼기 A, 4 빼기 A, 요게 10이래요. 자, 그러면 5쳐. 그럼 여기에 2지. 그러면은 2 곱하기 1이 2여야 될 거 아니야? A는 3이겠죠. 제 말 이해돼? 2 곱하기 1. 딱 한 칸 차이 나잖아. 2 곱하기 1은 2. A는 3.
되지? 그래서 여기는 3,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fx라는 식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fx는요, x, x 빼기 3, x 빼기 4.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봅시다. a에서 이제 b를 빼야 돼요. a 빼기 b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a 빼기 b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얘는 그냥 정족분 해줘야 돼요. 자, 봐봐. 자, 왜 그런지 봐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역이 a고, 자, 여기 지역이 b잖아. 근데 이제 a 지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적분 구간 쪼개야 되죠. 그치? 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부분의 넓이는 그냥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자, 내 말이 이해돼? 근데 여기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인 것 같지? 제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A 지역의 넓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자, 여기 지역은 너네가 찾아주세요. 여기 지역 찾을 수 있어. 왜냐면 기울기가 2인 직선 줬잖아. y는 2x 줬잖아. 내 말 이해되지? 2x라는 친구랑 나 3차함수식 잡아놨어, 안 잡아놨어? 잡아놨지? 그러면은 너랑 2x가 언제 만나는지는 좌표 찾을 수 있어, 없어? 좌표 찾을 수 있어. 이건 구해줘야 돼. 여기 지점 나 안 구할 거야. 니네가 구해. 이걸 그냥 K라고 할게요. K라는 지점이라고 합시다. 0부터 K까지는 우리가 직선 2x를 정적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K부터 3까지는 그냥 3차함수를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이게 A죠? 내 말이 이해돼?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B라는 친구도 봅시다. 맛 B라고 돼 있잖아요. 맛 B. A 빼기 B 구해줘야 되니까 맛 B. 그치? 맛 B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정적분 말하는 거잖아.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맛 B로 나오겠죠. 3부터 4까지 정적분 자체가. 그치? 자, 그래서 3부터 4까지 3차를 그냥 정적분 해주면 이게 맛 B잖아. 그래서 A 빼기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발 이해됐나요? 이거 계산해달라 이 소리예요. 됐어? K는 니네가 구하시면 적분하시면 돼요. 끝. 언더스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적분 직접 계산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우리 10분 쉬고요. 졸린 사람 좀 자고 10분 뒤에 깨워줄 거고. 자, 얘들아, 내가 끝까지 풀어낸 거 거의 없다. 이거 무슨 말이야? 니네가 끝까지 내라는 소리야. 알았지? 끝까지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숫자 바꾼 문제 연습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